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양 지사는 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휴관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민간체육시설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방역 대응 활동을 펼쳤습니다. 충남도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도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부지에 2,700억 원을 투입하고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지난 4일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화학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가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당부했습니다. 성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서 지난 4일 오전 3시경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12만여 공장 내부와 시설물이 탔고 근로자와 주민 등 3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 지사는 이날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지역 및 공장 관계자 등을 만나 피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소방당국과 공장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사고를 수습한 소방당국을 비롯한 의용소방대 등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인명, 물적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에 대한 문제도 점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조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보장해 신뢰를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양 지사는 서산 대산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 사고로 치료를 받는 지역민을 위로하고 회유를 빌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박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도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는 제적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30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마지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뒤 지정하게 됩니다. 양 지사는 5일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정 근거를 마련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위해 힘써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으로 수도권 제외 광역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무회의 연계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양승도 지사가 국민들의 부담 완화 및 편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 3일 제9차 국무회의 연계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양승조 지사가 참석해 방역 추진 상황과 조치 계획을 공유하고 도내 발생 현황과 확진 환자 조치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충남의 요청에 따른 정부의 역학조사 인력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양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판매 가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양 지사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마스크의 가격이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처마다 다르고 동일한 종류와 품질임에도 민간 유통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 국민들의 부담 완화 및 편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도내 확진 환자는 천안 74명, 아산 7명, 계룡 1명 등 총 82명입니다. 충남도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천안 지역 체육시설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병철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3일 천안시 서북구 체육시설 3곳을 찾아 방역 휴관 등 조치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도는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등록 신고한 민간 체육시설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해 휴업 폐쇄 및 이용 기준을 권고하는 등 방역 대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민운동시설 1곳과 민간체육시설 1곳, 공공체육시설 1곳 등 코로나19 발생 관련 운동시설 3곳의 조치 상황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점검한 운동시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2곳으로 주민운동시설은 지난달 25일부터 폐쇄 중이며 민간체육시설은 27일 임시 휴업했다가 2일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천안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는 26일부터 임시 휴관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충남의 천안과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습니다. 성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천안의료원 등 도내 4개 지방의료원의 확진자들을 속속 입원시키고 병실 부족 사태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발생 및 전담병원 입원 조치 현황과 확진자 이동 경로 및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발생 병원 방역 등 조치, 마스크 수급 대책, 임시 생활시설 지정 운영, 도 비상방역대책단 구성 운영, 신천지 신도 관리, 중국인 유학생 관리 현황 등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4개의 의료원 병실 부족에 대비 도내 국가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하고 경증 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격리해 치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양 지사는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220만 도민 여러분들과 현장을 지키고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휘체계 운영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도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에서 미션 크리티컬 엔지니어링 대표와 엠세스 대표, 이오스트 ICT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내포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산학협력 부지 14,130제곱미터에 총 2,700억 원을 투입하고 지상 5층과 지하 1층으로 지어집니다. 올해 9월에 착수해 2022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향후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365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도와 투자기업은 이날 협약을 통해 향후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범죄 예방, 스마트팜, 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 AI 관련 국비 지원 공모 사업 발굴 등 정책 추진에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이 AI 관련 기술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충남이 정보기술과 빅데이터 서비스 산업의 클러스터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진입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적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정부가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경북 지역에서 시설 내 확진자 발생이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내려진 결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 타시도에서도 경기 경북의 예방적 격리 조치 사례를 참조해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 생활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원인불명 폐렴으로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염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향후 감염에 취약한 노인 환자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 관리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 4일과 5일 보건소방역 기동반과 산불 진화 차량 등을 동원해 신성동과 원신흥동, 원내동의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함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펼쳤는데요. 또한 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확진자 발생 지역 외에도 왕래가 빈번한 대학가 거리와 원룸 밀집 지역, 전통시장 주변, 터미널과 지하철역 등 관내 전역에 걸쳐 방역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구는 대전 16, 17, 18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14명에 대한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의 가정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에서 가족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인 만 18세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인데요. 또한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 또는 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 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닌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 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관내 모든 국공사립특수학교 32개교를 대상으로 연령 제한 없이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가 개학을 오는 23일까지 추가 연기하면서 장애 학생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학교 긴급 돌봄과 달리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특수학교에서는 유초, 중고, 전공과 과정 등 모든 학생들에게 원하는 경우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모든 특수학교에 돌봄 교실을 설치했고 특수 에듀케어 강사 183명을 배치해 유초, 중고, 전공과 돌봄 교실 92학급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을 이용한 학생이 있거나 의심자 또는 확진자와 같은 건물에서 접촉한 교직원이나 학생이 있는 특수학교는 현재 일시적으로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했으나 교내 방역을 실시하고 해당자 자가격리 조치가 종료되면 즉시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돕는 책 선거를 부탁해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합니다. 선거를 부탁해는 단순히 투표 방법만을 설명하기보다는 선거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부터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까지 유권자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선거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들과 사전에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선거 공보 살펴보는 법, 공약에 자주 나오는 단어 설명 등 실제 활용을 고려한 정보도 담았습니다.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묻고 답하는 형식의 간결한 구성과 말로 설명해주는 느낌의 구어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만화와 함께 보는 2020 국회의원 선거라는 부제목대로 각 장마다 만화를 구성해 선거라는 딱딱한 주제에 보다 흥미롭게 접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거를 부탁해 펀딩은 텀블벅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소한 소통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에서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이 신청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과 지원을 실시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과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17일까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을 수행할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개발과제 범위는 장애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보조공학기기와 국내 활용되는 외산 보조공학기기 중 국산화가 필요한 제품, 기존 보조공학기기의 새로운 기술이 융합된 제품과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상 분야의 기술을 개발해 제품화 및 상용화하고자 하는 사업체로서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종의 제안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체는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제안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단 고용지원부에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기개발 사업체로 선정될 경우 개발비의 80%를 공단에서 지원하게 되며 사업 수행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원서 접수가 오는 4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9개 직종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수여되며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도 부여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접수기간 내에 참가 서류를 우편 혹은 접수기관의 내방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시도 집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새로 시행된 마스크 구매 오부제에 따라 일주일에 한 사람당 2매까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해당되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사지 못했던 분들만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